네, 오늘 할 거 뭐냐면 충돌과 반발 계수인데요.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한 게 뭐였냐면 우리는 이런 시스템 안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만 말 그대로 뭐냐? 얘가 없으면 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얘네들을 시간에 따라서 바라보고 거리에서 바라볼 때가 다른데 외부 힘을 시간으로 바라보면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가 됐고요. 거리에 따라 바라보면 얘네들은 에너지의 변화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할 때 운동량은 외부 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거리일 때는 잘 보시면 돌아가면 내가 외부 내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뒷장에 있는 문제를 풀면 이런 느낌이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는 거. 네, 그 출처는 우리반의 어떤 모 학생께서 문제집을 주셨는데 나쁘지 않길래 가져왔습니다. 미연의 학생이라 그랬어.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 할 거 뭐냐? 충돌부터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외로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돼요. 진짜로.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힘이 작용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운동량의 변화는 항상 0입니다. 얘가 없다고 가정하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모두 0이냐 에너지의 변화량도 0이에요. 에너지도 안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이상적인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 운동량도 보존되고 에너지도 보존된다라는 거야. 네, 그러면 걔가 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부터 조금 정리해 봅시다. 뭐냐면 우리가 M1인 물체가 있고요. 얘가 V 첫 번째 속도가 있어요. 근데 M2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는 V1보다는 느릴 거야. 이랬다고 가정하면 결국엔 뒤에가 더 빠르니까 충돌해요. 근데 얘네들끼리의 이 전체 바깥에서 바라보면 둘의 상호작용만 있지 M1이 M2를 밀고 M2가 M1을 밀 거란 말이야. 상호작용만 있지 외부 힘이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면 뭐 하느냐? 이 둘의 운동량의 합이 뭐 한다? 보존된다라는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였어? 그게 저번 시간에 운동량 보존이었던 거야. 그리고 당연히 충돌하고 나니까 얘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럼 얘네들끼리 뭐가 성립하느냐? 운동량의 합이 뭐 할 거다? 같을 겁니다. 얘네들의 합과 얘네들의 합. V1 파이널, 나 이제 쉼표 뺄게요. V2 파이널. 얘네들의 합이 같을 겁니다. 얘가 뭐예요? 얘가 운동량 보존이에요. 근데 정말 특별한 경우에 뭐도 보존된다고? 에너지도 보존된다고. 나 오늘 못 보겠다, 씨. 미안해서 못 보겠다. 미안해서 못 보겠어. 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을 앞에 운동량 보존 같은 경우에는 질량끼리 묶어요. M1끼리 묶고 얘네끼리 묶을 거야. 그 다음에 에너지도 뭐 하느냐? 질량끼리 묶어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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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묶으면 뭐가 나오느냐? 이 1번식에서는 얘가 나와요. M1으로 묶으면 V1i 빼기 V1 파이널이 나와요. 왜? 얘가 넘어가니까. M2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넘기기 때문에 M2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파이널에서 이니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도 똑같습니다. 2분의 전부 다 날려요. 그러고 나면 얘네들이 M1으로 묶으면 각각의 제곱이 나옵니다. 위에 있는 거에. 뒤에 있는 것도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문자가 너무 많아질 때 뭐 하느냐? 문자를 없애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은 좋은 방법은 나눠버리는 겁니다. 네, 나눠버리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문자가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잘 보면 얘네들은 제곱 차니까 나눠버리면 뭐만 남아? 지들끼리 한만 남아요. 얘네들도 나눠버리면 지네들끼리 한만 남아요. 그럼 얘를 이제부터 뭐 할 거냐? 1번은 1번끼리 2번 2번끼리인데 얘를 처음과 나중으로 바꾸자. 왜? 우린 전으로 보고 있잖아. 이 전, 후로 보고 있잖아. 그렇게 말아봤을 때 얘가 어떻게 정리되냐? 이렇게 정리됩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에너지도 보존되고 운동량도 보존된다 라는 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충돌 전에 얘네들끼리의 상대 속도 차이예요. 속도 차이라고. 그거와 뭐가 같다라는 거야? 충돌 후의 속도 차이가 뭐하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냐? 운동량도 보존되고 에너지도 보존된다라는 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결론은 상대 속도 차이가 똑같은 거랑 같은 말이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요 넘겨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V1i V2 i분의 얘네들도 마이너스 묶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V1 파이널 마이너스 V2 파이널 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정의합니다. 뭐라고? 2라고. 반발계수 2라고 정의해요. 네, 요 2는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외국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국 책에서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반발계수를 알면 얘네들 문제가 좀 편해지기 때문에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이 상대속도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밑에 있는 거 한번 풀어봅시다. 7- 몇 번이냐? 4번. 네,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잘 봐요. 완전 탄성 충돌이야. 지금 제가 하라는 건 쟤를 쓰라는 게 아니라 얘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뭐냐?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을 사용해서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좀 깨달으라고. 문제 풀면서. 네, 풀어봅시다. 7-4번. 네, 7-4번 물어봅시다. 7-4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1kg짜리가요. 얘가 7m/s로 가고요. 그 다음에 3kg짜리가 1m/s로 가니까 당연히 뭐였냐면 1kg가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와서 부딪힐 거라고. 그럴 건데 얘네들이 충돌 후에 봤더니 1kg짜리는요. 반대로 2m/s로 가요. 그리고 3kg짜리는 모르니까 V라고 넣었을 거란 말이야. 얘 속도부터 구하래잖아. 맞죠? 이제 그거 아니야? 마이너스 2를 완전 탄성 충돌이구나. 미안. 네. 1kg짜리가 속도 모르니까 V라고 두고요. 3kg짜리가 모르니까 난 대문자 V라고 둡시다.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그거예요. 완전 탄성 충돌이야. 그러니까 뭐다? 운동량도 보존되고 에너지도 보존되는 정말 특별한 상황이다. 라고 해서 운동량 보존을 씁니다. 네. 운동량 보존을 쓰면 얘는 1 곱하기 7은요. 3 곱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1 곱하기 V 거기 3 곱하기 대문자 V일 겁니다. 얘네들 합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충돌 전후.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같은 경우를 보면 에너지 보존 쓰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속도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질량 속도의 제곱 얘네들이 뭐랑 같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일 거예요. 두 개를 연립해서 푸는 걸 전 더 좋아합니다. 반백에서 쓰는 것보다 실제로는. 근데 어차피 하면 쓰긴 해야 돼 나중에.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V 더하기 3V가 1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 계산하면 7의 제곱 2분의 1 다 날리십니다. 49, 3 그래서 52 왼쪽은 오른쪽은 소문자 V제곱 더하기 대문자 3V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V는 10-3V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려요. 아이고 잘못 넣네. 여기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엔 뭐야? 10-3V의 제곱이잖아. 이 정도는 암산되죠? 3V 제곱, 얘 3V의 제곱에 3V 제곱이니까 몇 V 제곱? 12V 제곱. 3-30V의 2배니까 마이너스 60V. 그 다음에 100인데 51을 빼주니까 뭐가 나오면 돼? 48은 0. 이렇게 돼. 그럼 11로 날려버리면
마이너스 5v 더하기 그러니까 v는 1 또는 4가 돼요.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건 대문자 v를 바라봤을 때 4입니다. 왜? 맨 처음에 1이었거든. 충돌하고 난 뒤에 훨씬 빨라져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4가 돼요. 그럴 때 소문자 v는 얼마냐?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다 집어넣은 소문자 v는 몇이야?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건 생각외로 얘네들의 속도 차이비 봐봐요. 얘네들의 속도 차이비가 얼마야? 얘네 속도 차이비가 6입니다. 6. 7, 1이니까. 근데 얘네들의 속도 차이도 보면 몇이야? 6이에요. 그러니까 둘의 속도 차이가 뭐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 탄성 충돌의 의미예요. 둘의 상대 속도, 속도 차이가 뭐하다? 같다라는 거죠. 속도 차이 B가. 그리고 한 발만 더 나가면 나중에 하시면 조금 더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얘네들이 작은 물체가 큰 물체에서 달라붙기 때문에 작은 물체가 큰 물체에 붙기 때문에 뭐 하느냐? 얘네들은 뒤로 튕겨요. 그리고 얘는 앞으로 갑니다. 근데 물체의 질량이 같으면 얘의 속도와 얘 속도가 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적고 뒤에 있는 게 더 커요. 그랬을 때는 얘네들이 같이 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가 질량 집어넣고 해보시면 좀 신기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넘어갑시다. 우리가 얘를 왜 하고 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거 반발계수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반발계수가 의미하는 건 이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충돌 전의 상대 속도와 충돌 전 속도 차이와 충돌 후 속도 차이의 크기 비가 뭐하다? 같다라는 게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당연히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이 상대 속도 크기가 보존되는데 얘네들이 1보다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1일 때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해서 운동량도 보존되고 에너지도 보존돼요. 근데 얘가 1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속도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럴 때 뭐 하느냐? 왜 그러냐? 얘네들 운동량은 보존되는데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점점 작아지다 보면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제일 작아질 값이에요. 속도 차이 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거야. 충돌의 속도가 뭐하냐? 둘이 같은 겁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얘를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고요. 이거 두 개를. 얘는 특별하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이야기해요. 둘 다 뭐 하느냐? 운동량은 보존돼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뭐 하느냐?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네, 7-5번, 7-6번 풀만합니다. 지금 시간 주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뭐만 할 줄 알면 되느냐? 운동량 보존 법칙만 쓸 줄 알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7-5번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 푸는 거. 네, 2kg짜리가 있고요. 3kg짜리가 있는데 얘가 속도가 4로 가고 얘가 속도가 마이너스 2로 간대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충돌하고 나서 A 같은 경우에 E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0점으로 간다라고 칩니다. 그러고 나서 B를 구하고 충돌 계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얘가 왜 운동량 보존일 때 반발 계수라는 걸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것처럼 얘네들이 이걸 안 줘요. 그래버리면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얘에 대한 속도가 있고 얘에 대한 속도가 있어요. 운동량 보존만으로는 식이 하나야. 하지만 미지수는 몇 개야? 2개야. 그래서 이런 걸 편하게 풀기 위해서 반발계수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얘네들의 충돌의 형태가 뭐냐를 이야기하는 게 반발계수예요. 근데 반발계수는 보다는 오히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네들이 얘가 0.5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 써서 구해봅시다. 얘는 2 곱하기 4고요.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예요. 운동량 벡터니까 당연히 풀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2에 얘가 속도가 마이너스 0.5 더하기 나도 지금 재능증이 아닌가 보다 더하기 3이 갈 거예요. 왜 이러니?
미안해요. 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나면 계산하면 얘는 8에서 6을 빼니까 2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VB는 1이 나오네. 계산하면.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거 뭐냐? 얘가 얘기하는 반발계수는 이걸 얘기해요. 반발계수는 공식으로 외우기보다요. 그냥 그걸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얘가 공식은 뭐 이래요. 이렇게 외우기보다요.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냥 반발계수의 의미는 충돌 전의 상대 속도와 속도 차이와 충돌 후의 속도 차이의 비라고 생각해 주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보면 충돌 전에는 얼마예요? 6입니다. 차이가. 충돌 후에는 지금 얼마 됐어? 얘가 1이었으니까 1.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의 개수는 6분의 1.5. 그러니까 아하 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문자 그대로 외우지 마라 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7-6번 같은 경우에도 계산하시면 나왔을 겁니다. 7-6번은 좀 생각할게요. 7-6번은 아마 그냥 그거죠. 아마 아니 하자 그냥. 네, 1.5와 2.5가 이렇게 가는데 얘가 3으로 가고요. 얘가 1로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느냐? 얘네들이 부딪힙니다. 말 반대네요. 네. 그러고 나면 얘네들이 둘이 합쳐서 뭐 할 거냐? 4가 됩니다. 합쳐졌다는 건 차례처럼. 얘가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반발계수가 0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하면 되느냐? 1.5 곱하기 3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운동량 보죠. 2.5에 마이너스 1. 얘가 4의 어떤 속도일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네 그러면 4.5 마이너스 2.5. 그래서 몇이야? 2죠. 그러니까 V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네. 네, 이런 것들을 처음과 끝에 속도를 이야기할 때요. 충돌의 속도를 이야기할 때 반발계수를 이용하시면 그 밑에 있는 식처럼 전개가 됩니다. 근데 저 밑에 있는 식은요. 나도 못 외웠습니다. 근데 혹시나 나는 빠르게 문제를 풀고 싶다는 친구들은 외워두면 돼요. 하지만 난 못 외웠어. 난 못 외웠어. 너무 어렵던데 이거? 난 못 외웠는데 저런 식이 전개되는 과정도요. 한 번에 보면 뭐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따라가면 좋을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풀어야 될 건 뭐냐면 7-7번입니다. 제가 오늘 수업에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반의 모연의 학생이 보여준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너무 좋아서 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이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지. 우리가 이 안에서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데 이때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아요. 왜 보존되지 않는지를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몇 분 드릴 거냐? 5분 드릴 겁니다. 5분 동안 한번 쭉 풀어보세요. 7번하고 끝내도록 해요. 7-7번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위에 뭐냐면 얘가 물체가 가만히 있는데 얘가 수평면으로 와요. 근데 마찰이 없는 수평면으로 오다가 얘랑 만납니다. 만났더니 여기 위에는 마찰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찰이 존재하면 마찰력이 생기겠죠. 근데 그래버리면 얘네들을 잘 보면 얘네들은 마찰력이 얘의 속도를 줄여줘요. 위에는 핸드폰 속도를 줄여준다고. 근데 반대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마찰력을 얘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같이 가요. 그러다가 얘네가 정지해. 정지했다라는 건 뭐냐? 얘에 대해서 얘가 정지했다라는 건 둘의 속도가 같아졌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속도가 느려질 거고 얘는 속도가 빨라질 거거든. 그러면서 같아지는 순간에 얘네들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정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끌리지 않아요. 왜냐? 정지와 차이계수가 훨씬 더 크거든. 운동과 차이계수보다. 그래 버리니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 순간부터 얘는 같이 움직여요. 그럴 때 잘 봐요. 지금부터 보면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이 존재해. 내부 시스템 안에 뭐가 없냐?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느냐? 운동량을 보존해요. 하지만 내부에 작용하는 힘 때문에 얘네들의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맨 처음에 M이라는 물체가 V0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문자 M에 대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만났을 때 이 둘 사이에 뭐가 작용하느냐?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얘네들 사이에 마찰력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 소문자 m은 마찰력이 이쪽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뭐냐? 속도를 점점 줄여줘요. 근데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얘네들이 뭐 하느냐? 이거 진짜 너무 작은 것 같다. 얘는 앞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가속도가 생겨요. 네, m에 대한 가속도는요. 지금 보면 알짜 m이 뭐냐? 알짜 m이 마이너스 fk예요. 뭐냐? 우리 여기를 플러스라고 부를 때 알짜 m 이거면 마찰력. 그것 때문에 얘네들은 움직여요. 대문자이 뭐냐? 반대로 뭐가 작용해? FK가 오른쪽으로 작용해요. 그것 때문에 누가 움직여? 얘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둘이 작용하는 힘은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거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 FK라는 거 보면 얘네들은 마찰력이에요. 마찰력이란 말이야. 마찰력이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유행이야. 그리고 나서 마찰력을 계산은 뭐부터 계산해야 돼? 수직항력부터 계산해야 돼. 근데 그 수직항력은 어디 수직항력이야?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 얘가 mg라고 치면 수직항력이 얘니까 수직항력 크기 얼마예요? mg입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가속도는요. A의 가속도는 UG가 되고요. B의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M분의 M의 UG가 나옵니다. 이런 겁니다. 네, 가속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나면 그러면 정지하기까지 걸린 속도 V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뭐 하느냐? 여기서 작용하는 둘 사이에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부인은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사이에 뭐가 보존돼야 돼? 운동량은 항상 보존돼야 돼. 외부인이 없으면.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때문에 운동량 보존 때문에 이게 성립해야 돼요. MV0가 나중에 어떻게 움직여?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V가 M 더하기 M분의 MV0가 됩니다. 그게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뭐냐면 얘네들이 만났을 때 움직인 거리 S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소문자 M이 여기서 지나간 이 거리를 구하라는 거야. 그 거리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우리 대문자 M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거예요. 얘가 대문자 M이 가는 거리예요. 소문자 M은요 뭐하냐? 얘네들이 만나서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적었다. 잠시만요. 야, 돌아가라. 대문자 M이 간 거리는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근데 소문자 M이 가는 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소문자 M이 가는 거리는 이만큼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가 생겨? 얘네 둘 사이에 거리차가 생깁니다. 다음 시간에 합시다. 얘네들의 이 S를 어떻게 구하냐면 VT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더 얘가 편합니다. 네,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B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0이었다가 어떤 특정한 V라는 속도로 점점 증가해요. 가속도가 몇인 거고 A인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건 맨 처음에 빨라요. V0로 엄청 빨라. 하지만 얘네들 점점 줄어들다가 뭐가 돼? 여기서 만나는 거야. 얘네들의 기울기가 A인 거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B가 간 거리는 이만큼이 B가 간 거리예요. M이 간 거리야. A가 간 거리는 얼마냐면 얘가 A가 간 거리입니다. M이 간 거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하느냐?
얘네들의 실제 둘의 거리 차이는 얼마야? 저 S는 이만큼의 거리 차이예요. 요 사이가. 그럼 저 거리 차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거리 차이는 결국에는 여기가 V0, 얘가 T.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 네, 거리 차이는 2분의 1 V0T. 그럼 V0는 우리가 주어진 문자랑 상관이 없어. T를 바꾸면 돼. T를 봤더니 내가 T를 가는 동안에 얘가 V로 가요. 누가? 대문자 M이. 그러니까 이 V는 뭐라고 쓸 수 있냐? A, B, T라고 쓸 수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의해서. 그럼 당연히 이 T는 뭐라고 쓸 수 있어? A, B분의 V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구한 공식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2분의 V0에 AB라는 건 M분의 M의 UG였고요. V라는 건 M 더하기 M분의 MV0라고 앞에서 했었어. 운동량 보조 때문에 1번, 2번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얘네들의 소문자 M은 사라지고요. 얘네들이 뭐가 나오냐? 2분의 1. 네, V0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대문자 M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뮤G는 아래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 얘가 M 더하기 M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야? 이동거리입니다. 얘가 이동거리 X예요. M 더하기 M분의 네, M 더하기 M의 뮤G분의 네, 2분의 대문자 MV 제곱. 근데 얘네들이 제가 4번에서 얘를 한 이유가 뭐냐면 4번에서 이걸 한 이유가 미안합니다. 쉬는 시간 다 뺐겠네. 미안합니다. 4번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동에너지 차이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어요. 당일 충돌 전에는 운동에너지가 많고요. 충돌 후에는 에너지가 적어집니다. 왜냐면 우리는 마찰 때문에 에너지가 사라지는 거거든. 둘의 차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맨 처음에 2분의 1 MV0 제곱이 있는데 얘네들이 2분의 1 같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다 얘를 집어넣으면 V에다가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구한 걸 얘를 집어넣어요. 그럼 얘는 얘 하나 사라지고요. 뒤에 있는 거 잘 보면 M이 두 개잖아. 하나만 빼. V0 두 개잖아. 그러니까 V0 두 개는 빼버려. 그러면 뒤에가 이것만 남아요. 왜? M 더하기 M은 두 개인데 하나 지우니까 하나 남고요. M은 하나 빼니까 하나만 남고요. 네. 그럼 얘네들을 묶어서 빼버려요. 그럼 얘가 1 빼기 얘잖아. 네. 1에서 쟤를 빼면 요정 암산되죠? M 더하기 M분의 M 더하기 M이니까 대문자, 소문자 M이 사라지고 대문자 M만 남습니다. 얘가 뭐냐? 2분의 1에 M 더하기 M분의 MMV0 제곱입니다. 얘가 운동 에너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내가 운동 에너지를 이야기야. 외부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죠. 이 시스템 안에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량은 보존이 돼요. 하지만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에너지는 손실되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내부에 상호작용하는 힘의 존재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제가 경로에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내가 공을 던지면 얘가 돌아와. 내가 전달을 멀리 보내면 돌아와. 무슨 얘기냐? 경로에 상관없이 내가 갔다가 돌아올 때 가역적인 힘이라는 거야. 에너지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돌아갈 수 있는 가역적인 힘이라는 거지. 근데 마찰력이라는 건 얘네들이 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왜? 원래 사라져. 비가역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비보존력이라고 하는 거야. 보존되지 않는 힘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냐? 내부에 상호작용하는 힘, 말 그대로 에너지를 볼 때는 이게 힘이 외부에서 작용하고 내부에서 작용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힘의 정체가 뭐냐가 중요한 거야. 왜?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얘를 한 발 더 나갈 수도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거시적인 뉴턴의 세계를 보는데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연력학적인 자세로 바라보자고. 마찰 때문에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해. 열이라는 건 연력학에서 의미하는 건 뭐야? 분자의 운동 에너지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기서 마찰 때문에 생겨난 이 에너지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네들 사이에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반했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 미시적인 상황으로 간다라는 거 이것조차도 가역적 현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미시적일 때는 보존력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 정도 갔을 때는 얘가 보존력 비보존력 여기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우는 것보다 하지만 거시적인 상황을 볼 거다라는 거야. 네,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먹어갈게요. 우리 앞에서 간 S가요 뭐였냐면 2분의 1에 진짜 다 뺏어버려.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질문이 좀 나와서 이거였어요. 아니 네, 이거였거든요. 우리 앞에서 간 게 S가 이거였거든요. 뭐냐면 그러면 요걸 계산하면 돼. 얘네가 작용하는 마찰력이었잖아. 마찰력에 작용하는 이를 구해봐요.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네 해보면 유지 사라져요. 유지 사라지고 이거 손자 M 남죠? 여기 대문자 M이 남았고 그래서 정리하면 얘가 됩니다. 뭐야?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사라진 뒤에 있는 4번이랑 같다라는 거죠. 두 개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서 여기서 마지막 한 발만 더 나갈게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프로 D인 겁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입자계가 두 개가 둘이 동시하잖아요. 둘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잖아. 말 그대로 이 둘을 그러면 그 전에도 하나로 바라보자라는 거야.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블록 D에서 환산 질량이랑 뮤를 이용해서 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나중에 반발 계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양치해야 되는데. 와. 와. 나와.